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아픈 것은 음식 알러지 때문일 겁니다.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먹을 수 없었던 사연을 갖고 있던 자기 자신과 대면하세요. 그 마음과 상처까지 털어내야 다 나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몇 종류의 음식 외에는 거의 드실 수 없는 분들, 먹으면 아픈 분들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음식밖에 못 먹는 정체불명의 질환, 알러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실 때까지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대로 못 먹는다,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 언뜻 보면 거식증이나 식이장애와 비슷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못 먹는다는 결론은 비슷하지만 못 먹는 이유는 천차만별이고 신체 증상도 너무 다 다릅니다. 특정 병명과 환자분의 증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질환의 증상들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증상이 다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요, 못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을 제대로 못 드시니 날로 쇠약해지는데, 그래서 더 간절히 병원을 전전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 너무너무 가렵고 관절 부위, 피부가 다 터져요. 먹지 않으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일단 뭐라도 먹는데 뭘 먹기만 하면 쪼개지고 갈라진 부분이 낫고 있다가도 다시 터져요. 그래서 피부가 아물질 않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야구배트로 맞는 것처럼 온몸에 근육통이 심해요. 그런데 안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거든요. 아프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호박이랑 당근, 콩, 이렇게 몇 가지를 손가락에 꼽아요. 뭘 먹기만 하면 배가 부풀어 올라요. 배에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면서 속이 쓰려요. 이제는 두려워서 아무거나 못 먹겠어요. 못 먹는 음식 잘못해서 실수로 먹으면 목이 부으면서 숨이 막히고 응급실로 실려가요. 죽다가 살아요. 몇 번 그러다 보니 먹는 게 무서워요. 못 먹는 음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먹으면 우울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게 되고 자꾸 먹은 걸 토하게 돼요. 여드름이랑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안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지네요. 해독하려고 단식했더니 피부가 깔끔해져서 다 나았구나 했는데 밥 먹으니까 다시 똑같아졌어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저릿저릿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전기뱀장어인가 싶어요. 먹으면 잠이 쏟아져서 말 그대로 기절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직장 출근 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퇴근하고 밤에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제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시피 해요.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삼켜지질 않아요. 먹는 게 무서워요. 자, 위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아토피, 섬유근막통, 관절통, 위염, 위궤양, 시보, 아나필락시스, 우울증, 불안장애, 여드름, 기면증, 브레인포그, 연화장애,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준 치료로 잘 나았다면 명쾌한 한의원에 찾아오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을 믿고 치료해봤지만 효과가 없거나 악화되고 병원을 전전할수록 병명은 바뀌고 진단명이 늘어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캐릭터의 환자분들의 하소연을 들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검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검사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나요? 병원마다 말이 다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프신 분들, 태반은 기능의학 병원을 찍고 오시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IgG 급성 알러지 검사, IgG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물론이고 장내세균총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유기산 검사, 수소 호기 검사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으면 아프고 죽겠는데 검사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시보, 시포, 장루수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어도 그 처방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할 때마다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검사 결과, 전혀 달라지는 처방 전에 더 혼란만 가중됐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경정신과 환자는 아니었는데 의료진이 자꾸 신경정신과 환자 취급을 하니 후천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게 저는 몸이 아픈 거지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믿는데요, 이런 각종 검사들 역시 재현성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많이 해봤을 체지방 검사, 연속으로 2번 해보셨나요? 몇 분 만에 체지방 몇백 그램 차이 나는 것은 우습습니다. 지방 몇백 그램 태우려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체정분 검사는 체내에 미세전류를 흘려낸 임피던스 값으로 몸 안의 골격근, 체지방을 계산하는 겁니다. 정말로 체지방을 덜어내어 측정한 것이 아니라 어린 짐작으로 계산한 것이니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측정하면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당연히 다 과학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맹신합니다. 오류가 많다는 생각은 안 했다가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검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러지 환자들이 받는 검사 중 그나마 재현성이 높은 검사는 IG 급성 알러지 검사, 마스트 검사입니다. 급성 알러지 수치가 높게 나온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열한 위의 케이스 중에서 IG 검사로 결과가 나올 만한 것은 음식을 먹고 얼마 안 돼서 기도가 붓고 숨이 막히는 아나필락시스 이 케이스 하나밖에 없군요. 나머지는 IG 검사상으로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명쾌한 체원장의 AK 근육반응 검사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각종 검사법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극초 민감성 과잉 반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인 방식이죠. 혈액검사, 모발검사, 엑스레이, MRI, CT에 나오지 않는 특정 음식에 대한 뇌신경계의 과민 반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고 나서 보면 여러분이 호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불편하니 불편하다 말한 것이고 몸을 힘들게 하니 못 먹는 것인데 그런 종류의 과민 반응이 혈액검사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나름 기능의학 1세대입니다. 10수년 전에는 저도 기능의학을 진료에 접목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양제 블렌딩도 해보고 여러 종류의 허브 치료와 한약 치료도 병행했었고요. 식이요법도 도입해봤고 15% 코스도 공부했고요. 그런데 별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 견해긴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효과를 낸 것은 언제나 알러지 치료였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트렌드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이론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론 공부는 남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참고하기 위한 것이고 알러지 치료를 더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답을 못 찾아 방황하는 입장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저도 생각의 발상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아는 기능의학은 인간이 가진 스스로의 회복력을 자극하는 의학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병 단계의 기능적 이상을 알아내어 건강 문제가 생긴 근본 문제를 해소하고 인체의 망가진 메커니즘까지 돌려놓는 의학을 표방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응급질환이나 수술의 강점을 보이는 현대의학과 비교할 때 질병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고치는 의학에 근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능의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저 질병의 육체적 증상을 낮추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충돌과 스트레스, 환경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1:1 솔루션으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본연의 치료를 기능의학이 담당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능의학 병원에서 최근에 많이 진료하는 장치료 예를 들어볼까요? 기능의학 처방이나 식이요법 변화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장내세균총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장치료가 잘 됐다 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장내세균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장기로 인정돼야 할 정도로 뇌와 신경계와 연결돼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뇌의 장 미생물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능의학적인 관점의 장치료를 표방하려면 뇌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생활과 삶의 변화가 따라오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면역력이 올라가고 인간 본연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게 해야죠. 그것이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1:1 치료를 표방하는 기능의학이 나아갈 길입니다. 기능의학 1세대라는 꼰대의식으로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저는 기능의학이 구현해야 할 목표점을 명쾌한 알러지 치료라는 제3의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기능의학적인 가치관이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기능의학 병원들이 하는 방식으로 검사하고 다량의 영양제나 수액을 장기간 처방하는 방식의 치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나 분자교정의학적인 틀에만 매여서 본인들이 비판해오던 기존 현대의학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은 종류의 검사를 한 후에 결과대로 영양제를 처방합니다. 양약 대신 영양제를 처방할 뿐 기존의 의학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서 언제나 말해왔어요. 문제는 알러지라고요. 뇌와 신경계 면역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신경 면역학의 핵심입니다. 저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정신신경 면역학의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정 음식에 대한 뇌의 오류 반응을 정상화시켜서 빠르게 면역계와 내분비계, 신경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제가 하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주세요. 그저 먹을 수 있게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치료하는 도중에 여러분의 정신적 상처와 트라우마가 은연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모르니까요. 아픈 치아를 건드리면 자극을 받아 더 아프듯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와 연관된 기억과 상처가 자극을 받아 헤집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되기 위한 과정이라서요. 음식과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의 링크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끊어지면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이 줄어듭니다. 차차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감정의 출렁거림도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뇌의 프로그래밍을 바꾼 것으로 왜 병이 낫는 것인지 여러분이 근본적인 치료의 의미를 진정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위로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음식밖에 못 먹는 분들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했었던가? 제가 머릿속으로 되짚어 봤어요. 명쾌한 블로그에 올렸던 글 몇 개가 생각나긴 했어요.
이분도 이유 없이 예민해서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못 드셨어요. 아나필락시스로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도 심한데 병원에서는 아예 치료할 생각조차 없이 피하고만 살라고 하는데 알러지 치료로 잘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치료된 아이템 하나를 고르다 보니 치료 후기 제목이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붙었네요. 그렇지만 못 먹는 환자분들이 이걸 제목만 보고서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의 얘기가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실 것 같지 않네요. 본인과 비슷한 케이스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이분도 음식을 못 드셔서 고생이 너무 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못 드시는 내면에 상처받은 마음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밥만 못 드시는 분들은 나는 식이장애 아닌데 하면서 클릭을 안 하실 것 같군요. 명쾌한 체원장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오늘 글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는 해외 토픽의 인간 알러지 환자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도 남편 옆에서는 기저질이라고 제목을 뽑았군요. 당연히 나와 상관없어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반성이 됐습니다. 진료 틈틈이 글을 쓰고 요즘에는 영상 촬영까지 하고 있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명쾌한 체원장의 글과 영상을 인터넷 바다에서 찾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글을 클릭한다고 해도 그 말이 그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때는 내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아예 명쾌한 블로그에 클릭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제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됐나 보네요.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음식밖에 못 드시고 거의 뼈만 남게 마르고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환자분들이 그래도 명쾌한 체원장을 믿고 치료를 시작하시고 나서 한두 가지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 가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찍는데요. 어떤 병명으로 진단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명을 찾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냥 알러지가 맞을 겁니다. 증상이 달라도 알러지 반응이 맞다면 같은 원리,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한 체원장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본연의 자기 자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